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최근에 MBA 과정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아서 한번 Q&A를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질문별로 한번 응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첫 번째, MBA 과정이 어땠나요? 시간과 그리고 그만큼 금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었나요? 이 질문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게 가치가 있었는지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우에는 MBA를 하게 된 이유가 먼저 제 인더스트리를 벗어난 곳들의 사람들과 많이 네트워킹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비즈니스를 할 때 저를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디그리를 가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다 MBA를 통해서 얻게 되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MBA 학교, 특히 탑 10 학교에서는 좀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학생들의 그런 경제적인 위치나 경제적인 상황의 차이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학교 학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회사에서 스폰서로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학비가 다 이제 회사에서 내주니까 좀 넉넉하게 생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개인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 그 전에 직장에서 정말 빡빡하게 개인 여가 시간 없이 일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 이 시기가 유일하게 여행할 수 있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또 커넥션을 쌓는 시기가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심지어 더 대출을 더 받아서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닌 경우에는 버젯을 딱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 버젯 안에서 맞게 생활해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버젯을 처음에 잘 못 잡았어요. 그래서 팡팡 쓰다가 나중에는 제 좀 가지고 있는 주식 그런 것들을 좀 팔았어야 했는데 제 생각에 처음 한두 달 정도만 한번 살아보시면 어느 정도 버젯을 잡는 게 적정한 수준인지 그 감이 오니까 그 이후에 딱딱 맞게 소비 지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A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행 가는 거,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데 버젯을 잡을 때 그런 여행 경비나 외식 비용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버젯을 잡아야 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버젯으로 잡으면 되는지. 네, 이 질문은 아까 방금 전에 질문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저도 그 생각에 동의는 해요. MBA는 네트워킹을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런 네트워킹을 하는 게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킹,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뭘 맛있는 걸 먹거나 어쨌든 돈을 쓰는 지출하는 게 하나의 매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뭐 렌트나 식비 이런 것들에 추가해서 어느 정도 버젯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버젯은 학교 캠퍼스의 위치마다 어느 정도 버젯을 잡는 게 적당한지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 학교의 경우에는 미국 물가를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싱가포르, 아시아, 홍콩 이런 곳은 또 거기에 물가를 반영해야 될 거고, 또 유럽에 MBA를 하시는 분들은 또 유럽에서 여행하는 그런 물가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달 정도 기본적인 버젯만 일단 잡아 놓으시고,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살아보면서 대략 어느 정도 여행 경비가 발생하는구나, 대략 어느 정도 밖에 나가서 먹는 지출 비용이 발생하는구나 감을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학교 웹사이트에 보면 각각 평균적인 생활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각 학교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일 것 같아요. 제 경우에 제 생활비도 인시아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싱가포르 유럽 캠퍼스별로 경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참고를 해서 제 생활비를 예산으로 잡았고, 근데 저의 경우에는 또 유럽에 지내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왜냐면 저는 베이스가 싱가포르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행 경비를 많이 잡았어요. 주말마다 여행을 많이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떤 걸 희망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MBA 학교에 LGBTQ 이런 그런 커뮤니티가 있나요? 그리고 뭐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인시아드의 경우에는 LGBTQ 클럽이 있어요. 이름이 아웃시아드라고 학교에 있는 클럽 중에 가장 활동이 활발한 클럽 중에 하나라서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클럽에 가입하거나 리더십에 참여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한국 클럽은 없고요. 제가 와튼에서 익스체인지를 했을 때는 거기 코리안 클럽이 있어서 거기서 많은 이벤트들도 하고 했는데, 인시아드에서는 그런 국적별로 있는 클럽은 없었어요. 좀 대부분 취미 위주, 예를 들어 뭐 퍼블릭 스피킹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와인 마시는 클럽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커리어 위주로 해서 뭐 인더스트리별로 클럽이라든지 뭐 TMT라고 테크 미디어 텔레콤 이런 TMT 클럽 같은 것도 있고, 뭐 또 VC나 벤처 캐피털 아니면 뭐 엔터프레너십 이런 클럽들도 있고요. 블록체인 이런 클럽들도 있고요. 아쉽게도 인시아드에서는 내셔널리티별로 클럽은 없었으나 그런 소모임 같은 건 아주 활발하게 뭐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논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계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그런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또 많았고, 또 학교에서 내셔널 윅 같은 게 있어서 뭐 신청을 하면 뭐 라탐 윅, 최근에는 곧 할게 뭐 레바논 윅 이런 것도 있고, 뭐 아이베리안 윅 이런 것도 있었고요. 수업 분위기는 어떤가요? 많이 경쟁이 심한가요? 아무래도 좀 이제 경쟁심이 강한 친구들이 선택돼서 온 게 MBA 과정이다 보니까 다들 사실 이제 MBA 때 학점이 그게 공개가 되진 않거든요. 그냥 MBA 디그리가 중요한 거지, 뭐 내가 MBA 때 뭐 4.5 만점 기준에 4.0을 받았다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다들 말은 해요. 별로 학점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그렇지만 다들 좀 이렇게 경쟁심이 강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초기 P1, P2, 저희는 이제 P5 총 5개 학기가 있는데 초기에는 좀 다들 경쟁심에 약간 있어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특히 인시아드의 경우에는 P1, 2 때 이제 학점이 반영이 돼서 이후에 이제 P4나 P5 때 교환 학생으로 와튼 같은 미국의 이제 학교랑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딘스 리스트에 올라가고 싶은 친구들은 좀 경쟁력 있게 열심히 하는 편이고, P3부터는 다들 리크루팅 취업하기 위해서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때여서 그때부터는 별로 학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런 점이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배들이 다 신경 쓸 필요 없다, 학점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들도 별로 나중에 너네 아무도 학점에 신경을 안 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만 되면 도서관에 이제 애들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험 치러 학교 갔는데 도서관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밤을 샜겠죠. 그래서 뭐 경쟁력이 심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페일을 하지는 않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페일을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계속 기회를 주고 또 어사이먼트로 대체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코스에 대해서는 크게 내가 페일을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기보다는 좀 본인이 얻어가고 싶은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더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MBA를 시작하기 전에 좀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공부를 미리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클럽에 들어갈 걸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네,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 생각에 MBA 오기 전에 공부할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MBA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그 프라이어리티를 명확하게 셋업해 놓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친구들과 교류가 있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항상 수업을 간다든지 그리고 수업 이후에는 또 어떤 이벤트가 있고 소셜 게더링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서 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MBA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게더링에 많이 나가지 않으면 또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노출시킬 수가 없으니까 항상 그런 피어 프레셔가 있거든요. 저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어 프레셔에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이라서 포모라고 하죠. 뭐 어디 내가 저기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빠진 파티가 제일 재밌는 파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저는 정말 그렇게 좀 외향적인 편은 아니고 막 파티를 엄청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초기에는 거의 모든 파티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기서 오는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가장 힘이 됐던 게 제가 먼저 설정해 놨었던 우선순위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 그게 좀 제 중심을 잘 지킬 수 있게 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한번 이렇게 학교 입학하시기 전에 나는 뭐 내 직업을, 인더스트리를 여기서 여기로 바꾸고 싶다. 그게 뭐 1번. 아니면 또 2번은 나는 내 문화권에서 벗어난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을 많이 살고 싶다. 2번.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셋업을 항상 해놓으시면 나중에 과정 중에 슬럼프가 오거나 뭐 힘들거나 그럴 때도 좀 그런 미리 셋업해놓은 프라이어리티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만약에 리크루트먼트 관련해서 인더스트리를 옮기려고 하신다면 그 옮기고자 하는 인더스트리 클럽의 리더십 팀에 들어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클럽 리더십 팀들이 항상 많은 클럽 관련된 이벤트들을 열거든요. 근데 그 이벤트들을 열 때 알룸나이들이랑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트워킹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고 또 본인 CV에도 한 줄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차피 바쁜 MBA 생활을 할 거면 이제 그런 클럽 리더십 팀에 들어가는 것도 한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건 학교 과정 중에 알룸나이 분들이랑 네트워킹을 하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알룸나이들은 없지만 그런 링크드인 같은 곳을 통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알룸나이들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메시지를 보내서 그런 조언이나 팁을 구한다면 학생들의 연락을 되게 반갑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되게 많은 걸 얻어서 팁도 많이 얻었고 또 그분들은 이미 이 MBA 과정을 다 경험하신 분이니까 좀 더 이렇게 홀리스틱한 뷰를 주신다고 해야 되나? 좀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서 큰 숲을 보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리크루트먼트 관련해서 학교의 도움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학교 다니면서 리크루트먼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공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은 좀 학교의 도움이 많이 실망스러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인스피아드 MBA 랭킹을 보면 전 세계 MBA 중에 3위까지 한 그런 한때는 뭐 2위까지 한 적도 있고 그런 학교의 명성에 비해서 학교의 그 CDC라고 Career Development Center에서 주는 도움이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반응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다들 정말 열정적이고 리크루트먼트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스스로 잘 알아서 준비를 많이
해서 또 취업을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인시아드는 컨설팅 스쿨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다른 인더스트리에 있던 친구들이 컨설팅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세컨 티어 컨설팅 회사에 있던 친구들이 퍼스트 티어 컨설팅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아서 컨설팅이 이제 좀 페이가 높은 직업에 속하다 보니까 인시아드 졸업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졸업생들의 평균적인 샐러리가 보장이 되어 있긴 해요. 컨설턴트로 이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그 기본 바탕을 튼튼하게 받쳐줘서 학교에서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average 샐러리가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질문은 와튼과 인시아드를 비교했을 때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와튼 방금 이전의 질문과 연계해서 답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사실 와튼에서 커리어를 도와주는 그런 센터에서 주는 도움들이 정말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인시아드 커리어 디벨롭먼트 센터에서 주는 도움보다 특히 프라이빗 이퀴티 펀드나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 어떤 파이낸스 쪽에는 이 와튼에서 있는 그런 자료들이 훨씬 더 실용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물론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저는 와튼에서 딱 6주만 머물렀거든요. 교환학생으로. 한 세메스터도 아니고 하프 세메스터만 있었고, 그래서 제가 뭐 정말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좀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우선 한 번도 미국 인스티튜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학교의 교육을 받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코스들이 정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서 되게 아메리칸 센트릭, 아메리칸 포커스의 그런 시각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클래스 구성에서도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비중이 통계적으로는 뭐 10%인가 30%인가 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뭐 Korean American, Canadian American,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많은 시간을 산 사람들이 인터내셔널 그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아주 아메리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코스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 이제 교수님들도 가르치셔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점이 되게 흥미로웠고, 또 한 가지 되게 크게 다르게 느꼈던 점은 레이시즘에 대한 커버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에픽 관련된 클래스를 하나 들었는데 흥미로웠던 수업 내용 중에 하나가 African American Racism History에 대한 내용이랑 그리고 Asian Hate Crime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레이시즘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강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MBA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가르치는구나 싶어서 되게 흥미로웠고, 반면 인시아드의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죠. In Business School for the World. 그래서 뭐 모든 클래스에 어떤 인종 그리고 어떤 국가도 메조리티가 되지 않게끔 그 입학 어드미션을 할 때 신경 써서 학생들을 뽑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바탕은 아무도 메조리티가 아니다. 모두가 마이너리티고, 그리고 잉글리시가 네이티브 랭귀지가 아닌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 잘하지만 그래서 뭐 레이시즘이 토픽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그 수업의 중요한 포커스가 얼마나 조직에서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조직의 장기적인 퍼포먼스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가 가장 큰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바탕인 코스에서는 레이시즘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레이시즘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디버시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또 어느 정도 그 어드미션 프로세스에서 그런 것들이 좀 걸러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레이시즘에 대한 커버가 많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인시아드 와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제가 방금 드린 답변이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래도 추가로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인시아드에서 와튼을 익스체인지로 갔을 때 어땠는지는 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인시아드와 와튼을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리크루트먼트를 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그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와튼 익스체인지를 했던 게 너무 만족스럽고, 또 미국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어서 너무나 좋은 미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서 아주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뉴욕이라는 도시와 사랑에 빠져서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 삶에서 한 번쯤은 뉴욕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꿈을 좀 가지게 된 그런 기간이었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과도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좋았고, 또 혹시나 미국 마켓과 제 비즈니스가 연관이 된다면 저를 어디에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윅 링크라고 하죠. 그런 아름아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여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같이 간 친구들 중에서는 미국에서 리크루트먼트를 한 친구들도 있어서 만약에 미국에서도 직장을 잡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인시아드를 통해서 또 유럽 쪽이나 아시아 쪽 리크루트먼트를 하고 또 P4나 5 때 미국에 가서 미국 쪽 리크루트먼트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파이낸스 쪽을 생각하신다면 말씀드렸듯이 와트는 그런 리소스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자, 그럼 준비하시는 분들 다 파이팅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설레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벌써 이제 졸업이라 참 시간이 빠르네요. 한번 졸업식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졸업식 때 한번 브이로그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들 그럼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